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많은 도움 드리고 있는 성우투자 머니케어 뉴스 공략주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이상한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죠? 반도체 투톱은 달리고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삼성전자가 달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어제 미국에서 나온 대체적인 뉴스나 내용들이 삼성전자를 크게 밀어올릴 것을 생각을 했었고요. SK 하이닉스는 뭐 더불어서 같이 상승하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오늘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러냐? 반도체 투톱에 돈이 워낙 많이 쏠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조정이 나오거나 조금 눌림이 발생되는 것들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정하게 또 조정을 받은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히려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그 사이에서 도 많은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풀어 나갈 수 있는 또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선물 지표 같은 경우는 상방이 조금 다시 열리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렇다고 생각하면 하방이 어떻게 돼요? 좀 더 위로 올라오는 그런 형국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5월 초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가 예상을 했던 내용들이 하나가 있어요. 상단이 원래 6,800 정도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럼 6,800 정도 수준이 하방이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바라보는 견지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 조금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저는 이제 하방에 대해서만 체크를 많이 하죠. 상방으로 올라가는 것들이야 뭐 보유 종목들이 알아서 지가 기어 올라가는 것들이니까 뭐 우리가 즐기면 되는 것들이고 하방 관리를 갖다 어느 정도 스펙에서 우리가 커버링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항상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그것을 갖다 대응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리포트 새로 나온 것들을 하고요. 앞으로 또 우리가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 실현 의견 드리고 나서 녹화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월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눈치과 매수를 딱 이야기 드렸습니다. 트레이딩 바이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하루 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용돈을 또 드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은 바로바로 잡아 나가고요. 선순환 매매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인즉슨 포트폴리오가 멈춰 있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좀 눌려 있는 것들도 우리가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항상 수익을 내면서 가면 그런 것들도 기다려줄 수 있고요. 또 현금 창출이 되기 때문에 항상 유동성 확보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돈들 가지고 또 조정이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조금 케어링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이 마음의 여유. 항상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돈 몇 개가 걸리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즐겨 나가는 투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좋은 또 수익 내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 드릴 때가 12.5% 정도 됐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녹화 준비 시작을 했고, 여러분들은 14%대까지 상승을 했었으니까, 적당히 또, 글쎄요, 이틀 만에 이 정도면 충분히 실제로 워킹데이로 하루죠. 어제 샀다가 오늘 매도 치는 거랑 똑같은데, 본의 아니게 단타가 됐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삼성증권이 그렇게 사고를 쳐놨으니, 또 그것을 또 활용하는 그런 또 트레이딩, 눈에 보이는 것들은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자, 이런 것들은 시장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계속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저는 또 가능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선순환 투자해 나가는 것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말씀만 드리도록 할게요. 미국이 미국 내에서 칩을 생산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뭘까? 뭐 쇼티지 현상 때문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공급망 다변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미국 애들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즘 최근에 보면 치플레이션이 많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그럼 야, 이제 미국에서 생산해서도 경쟁력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실제로 과연 그럴까? 먼 미래를 보면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금부터 한 적어도 말입니다.
2030년 정도까지는 야, 지금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게 그렇게 답이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앞으로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어. 이런 판단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은 또 미국 내에서 또 인텔이라든지 파운드리 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TSMC, 인텔, 그리고 삼성전자 이 정도 수준밖에 없습니다. 사실 인텔 같은 경우는 좀 빌빌하고 있고요. 뭐 잘하면 다행인데 아니면 많은 것들이죠. 언제 뭐 제대로 생산을 갖다 해봤어야죠. 결과적으로는 TSMC는 풀가동 중이고 그리고 나면 삼성전자의 비중이 한 18%,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이요. 자, 그럼 그 부분에서도 좀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미국 내에 있는 지금 오스틴 공장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그쪽에 좀 더 집중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죽하면 뭐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직접 자기가 칩 생산 라인을 갖다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그런 분위기가 앞으로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 이제 칩 가격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결정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지금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키움증권 리포트를 그냥 여러분들에게 띄워놨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3분기까지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플레이션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3분기까지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가이던스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분기하고 3분기 올라가는 그 실적, 영업이익 상승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파워국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벌써 더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파업에 대한 이슈가 생겼을 때 주가가 조정이 받으면 오히려 우리가 더 스트롱하게도 매수를 또 해줘야 되는 그런 미션을 부여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라 그러면 그 정도 글쎄요 위험성 부분에 대해서만큼 충분히 인지하고 가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으로 제가 EPS 상승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27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더 미래는 잘 몰라요. 저는 어차피 볼 수 있는 것들은 앞으로 2분기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투자 전략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2부 시간에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할 때 삼성전자 이야기 드릴 할 텐데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전 부분에서 지금 흑자 전환 기조가 파운드리까지 흑자 전환 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적자라는 곳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갭 상승하면서 이게 무슨 뭐 하루에 13%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은 글쎄요. 제가 올해 들어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제가 9% 10%까지는 봤는데 하루에 13% 급등하는 거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좋은 분위기니까 뭐 홀드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갱신했고요. 지금 벌써 26만 원까지 왔어요. 제가 아직까지 27까지 눈에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까지 끌릴 것이 분위기 좋을 땐 가는 것들인데 일단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주까지 사이 가는 사이에 우리가 생각한 목표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도달이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런 플레이를 좀 해나가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하이닉스 수익 실현 의견 드리고 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었는데, 글쎄요. 저도 뭐 판단을 내리고 항상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삼성전자가 훨씬 더 리포트 내용이나 성장성 이런 부분에서 눈에 더 띄었었다라는 부분이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주일간의 현상이었다라고 좀 생각만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SK 하이닉스 계속 보유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홀드하신 분들 같은 경우 계속 홀드해서 가시면서 즐겨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제가 최근에 보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 내에서 좀 어느 정도 글쎄요. 마무리가 됐죠. 관련된 내용들, 어떻게 거래할 건지, 뭐,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들. 자,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나면, 한국도 지금 23일 날 디지털 화폐법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분명히 한 번 정도 테마가 돌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그닥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눌림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14일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눌림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한번 트레이딩으로다가 공략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종목들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헥터 파이낸셜이 좀 좋고요. 그 다음에 NHNKCP, 그 다음에 쿠콘 뭐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IT생 글로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유증한다고 또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패스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헥터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습니까? 예, 영업이익이나 내용 이런 것들이 기본이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강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다가 모멘텀이 들어오면 훨씬 더 좋은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별거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하고 있다. 이게 전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헥터 파이낸셜 갖고 여러분 지난해 같은 경우 두세 번 정도 수익을 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한두 번 정도 진행을 했다가 진행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은 동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다. 그러니까 뭐 한다? 적정 수준으로다가 주가가 조정이 받으면 우리가 매수해도 되는 그런 여유를 부려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 드릴 때는 기본적으로 실적을 깔고 있는 것들 위주로 다 많이 이야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향후에도 언젠가 다시 또 좋은 또 실적 발표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기왕이면 테마를 거래함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멘텀 요구겠죠. 워낙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에 상당히 또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곳이 헥터 파이낸셜이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적 뭐 양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모습에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책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 차트 보면 제가 사실은 여기서 지금 모니터링 하다가 오늘 갭상승을 하거든요. 오늘 뉴스가 나와서 그래요. 사실 근데 이거 더 치고 올라가기 쉽지는 않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다시 내려오게 되면 요 라인 어딘가에서 뭐 이런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될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나온 뉴스가 그렇게 대단한 뉴스는 아니야. 사실은 미국장에서 좀 한참 좀 치고 올라간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렇긴 한데요. 그 정도 갖고 저기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트레이딩으로 가야면 샀다 팔았다 하는 건 가능한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저 위치는 좀 높아요. 우리가 거래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왜냐면 이제 1분기 끝나가지고 2, 3, 4가 가는데 2, 3, 4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도 어느 수준이냐라고 생각해보면 60일 라인,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뭐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사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보고 있는 것들이 항상 지금 3만 원 정도 보고 있어요. 그 수준이 적정합니다. 거기다 아직 하반까지 열려도 우리가 어떻게 커버링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인데 저 36,000원, 37,000원짜리에서 들어가면 하방으로 밀려버렸을 때 커버링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건 좀 더 기다리면서 모니터링 해드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HNKCP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고요. 시장 점유율이 워낙 좋으니까 괜찮습니다. 단기적으로 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어쨌든 이건 버림수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까 오늘 조금 이슈가 있어서 좀 올라가고 있는데 바로 위로 달려버리면 할 수 없고 눌려주면 좋은 거니까 제가 생각하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2만 원 언더 여기서 모니터링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KCP나 일도파이낸셜 두 개 중에 하나하고 지난번에 쿠폰 해가지고 그렇게 재미를 많이 못 봤잖아. 생각보다 움직임이 없었어요. 쿠폰 같은 경우는 낮은 자리에 있는 건 맞아. 그래서 모멘텀 치고 쭉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건 알겠는데 뭐 그러려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월요일날 이제 IT생 글로벌 같은 경우는 또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좀 당분간 스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코스닥 종목들 거래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언제 유중 관련된 내용들이 터져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방을 갖다 어떻게 됩니까? 커버링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함의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거래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포지션 잡기가 어려운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을 거래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할 때는 큰 돈을 갖다 몰빵 뭐 이런 것들을 갖다 함부로 하게 되면 상당히 마음을 아픈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포트폴리오 구성해 가면서 여러분들하고 드리블 해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코스닥 거래할 때도 사실 코스피도 사실 그런 종목들 많이 있죠. 자, 그런 것들 항상 우리가 하방을 갖다가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을 항상 염두에 두고 거래한다 그러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현대건설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나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 생각할 때 2분기가 조금 비수기권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에 좀 어땠나라고 생각해보면 그닥 좋지는 않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좀 특수했죠.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한데
항상 어쨌든 우리가 가는 과정 속에서 실적이 포커스가 되는 과정들이 3분기 쪽이 훨씬 더 건설 쪽도 포커싱이 되어져 있고 거기다 이제 모멘텀이 결국은 원전 관련된 내용들일 거고 재건 관련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조정이 들어왔을 땐 매수 관점으로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접근해 보는 거 괜찮겠다. 저는 지나치게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작은 종목들을 잘 하지 않는 수익성 때문에 하는 것들에가 우리가 주식 거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지 않는 게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잃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다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상한 것들, 그리고 1,000원짜리, 그리고 10,000원 이하짜리 건 잘 하지 않습니다. 해봤자 뭐합니까? 이게 올라온 때는 신난데, 팔기도 힘들고, 매수 많이 하기도 힘들고, 그런 거 제가 다 알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벌기는 어렵죠. 뭐 그런 데다 어떻게 몰빵을 치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고. 자, 어쨌든 현대건설 다시 이야기 돌아와서요. 지금 최근에 올라왔던 거, 이슈 터졌던 거 다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공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기본적인 거, 이제 모멘텀 부분은 다 뉴스로 올라온 거 다 털어먹었어. 아,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아래쪽 크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기가 지금 하방이 14만 원짜리잖아요. 14만 원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커버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고민하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봐줄만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현대건설 정도는 제가 볼 때 시간 두고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괜찮을 거예요. 특히 이제 중동 모멘텀 생길 때는 이건 다시 한번 또 파이팅 해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뭐 어느 게 더 많이 오를 거야, 뭐 이런 종목들 찾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손해 안 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더 확률이 높은가. 이쪽 부분에 저는 더 포커스를 더 많이 두고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은요, 수익률 자랑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돈을 알리는 게임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실적 지난해에 대비해서 나쁘지 않으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체크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영업이익률 부분이 상당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EPS 부분도 상당히 올라가죠. 이런 것도 생각하면 여러분들 최근에 좀 조정받은 것들은 뭐 장기적으로 주가가 어때요? 여기 EPS 상당히 높은 부분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 선반영하고 내려오는 것들인데 캐나다 잠수함 수주가 저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LNG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 경직성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 봐야 되는 것들은 모멘텀까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동안 거래를 안 했던 종목이긴 한데 밸류는 조금 높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 지금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양호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적인 차원에서 뭐 딴짓거리만 하지 않으면 무난히 상승 여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 하방은 여기잖아. 그렇죠? 우리가 여기 초병이 지금 들어간 것들인데, 저는 오늘 뭐 눌린다고 해서 그렇게 신경 쓰진 않습니다. 제가 오늘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는, 12만 원까지 열어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거 평단 조절하면 얼마까지 맞출 수 있겠어요? 12만 6천 원? 뭐, 이 정도 수준까지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120일 라인인데, 이 라인까지만 맞춰줄 수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드리블해서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캐나다 잠수함 관련된 수주 모멘텀 이게 6월달 발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월달 장중에 조금 뭐 이렇게 빌빌한다 하더라도 한번 또 우리가 드립을 해서 가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분기 실적이 조금 1분기 대비해서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이미 선반영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들이 다 있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 생각할 수가 있겠고,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바로 그 부분이, 그래서 저는 절반의 수주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떤 종목은 상당히 좋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고점 본다고 해도 우리가 뭐 항상 생각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기 스윙 거래하고 롱숏이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14만 원 한 중반, 14만 5천 원, 이 정도 수준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으로 사야지 위쪽으로는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하방 열어놓고 가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HD건설기계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종전이 이루어지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건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자, 지금 최근에 보면 어쨌든 야리무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뉴스 때문에 많이 올라오고 실적은 일단 좋았어. 그래서 요건 알겠는데 요 부분이 이제
종종 관련된 뉴스로 올라간 자리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털어내는 자리, 예, 그 자리가 정도 되면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요까지는 털어먹어도 보세요. 매수하는 물량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까지는 밀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16만 원, 이 정도 라인에서 한번 모니터링 하면서 체크해보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고 있는 것은 항상 전진건설로부터 같이 보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둘 중에 하나는 또 우리가 거래를 해야죠. 우리가 항상 기회가 보이면 우리가 참전을 해주는 그런 마인드 잊지 마시고요. 늘 항상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선 상당히 초과한 경우가 많죠. 뭐 장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머니케어 녀석 케어맨이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즐겨 나가시면 여러분들 아마 1월부터 아마 지금 4월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4월까지 4달 동안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총 자산의 40% 정도는 늘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 계좌가 그 이상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시지 않았을까라 생각이 들고요. 2020년도 계속해서 우리가 잘 또 관리해 나가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어맨 클럽 소개해 주실 분들은 지금 5월달 장중에 오시는 분들이 또 7월달 맞이하면서 또 재미난 또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크게 도움드리고 있는 케어맨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 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 매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